안녕하세요. 건강하우스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건강하게 나이 들기를 꿈꾸는데요. 흔히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모든 것들이 장수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30년의 노화 연구의 결과로 장수 집짓기 이론을 발표한 교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75세 박상철 교수는 한국에만 있는 장수 음식 4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한식에서 특히 장수에 효과적인 음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축복받은 장수를 불러오는 4가지 음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철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노화 연구의 권위자인데요. 노인의학 협회 회장상과 올해의 과학자상까지 수상하는 등 누구보다 가깝게 장수의 비밀을 아는 사나이라 불립니다. 그는 장수에 영향을 주는 모든 인자를 분석해 장수 집짓기 모델 이론을 발표했는데요. 유전자, 성별, 성격, 사회문제, 환경이 장수라는 집을 짓기 위한 토대라고 하며 영양, 운동, 관계, 참여 4가지를 집의 기둥으로 설정했습니다.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삶의 질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요. 국내 장수촌 마을에는 대부분 쉴 수 있는 정자가 있어 노년층들은 그곳에서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 눈을 마주치거나 악수를 하면 애정 호르몬이라는 옥시토신이 분비되어 스트레스 호르몬은 줄어들고 행복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실제로 100세 이상 장수한 사람들을 오랫동안 연구한 결과 그들이 먹는 식습관 중 공통된 음식을 찾아냈습니다. 지구촌에서 가장 오래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인 블루존 식단과 비교했을 때도 한국의 전통 식단이 전혀 뒤처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축복받은 장수를 불러오는 첫 번째 음식은 바로 들깨입니다. 들깨 칼국수, 들깨 수제비, 버섯 들깨탕 등 들깨를 곁들여서 먹는 음식들이 많은데요. 술 먹은 다음 날에도 해장국에 들깨를 뿌려 먹으면 술이 들깨. 들깨는 통째로 먹거나 잎은 깻잎으로, 씨앗은 기름을 짜서 들기름으로 만들거나 들깨가루로 만들어서 드시는데요. 이 들깨가 셀 수 없을 정도로 건강에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칼슘, 비타민, 철분 등 다양한 영양소와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들깨에 있는 오메가3는 고등어보다도 37배나 더 많을 뿐더러 기억력, 학습 능력,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뇌신경 세포의 손상을 막고 치매와 같은 퇴행성 뇌질환 예방에 효과적인 항산화 성분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항산화 성분은 손상과 노화를 방지합니다. 즉, 피부 손상과 노화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혈관의 손상과 노화에도 같은 작용을 하는데요. 들깨에 있는 불포화지방산 리놀렌산과 리놀레산은 혈액 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며 혈당 또한 낮춰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뭐만 하면 여기가 아프고 뭐만 하면 저기가 아프고 잔병 치레가 많아지는 것은 면역력이 약해져서인데요. 들깨에는 베타카로틴, 비타민 E, 셀레늄 등 항산화, 항염증 성분도 풍부해 면역력을 올려 감염에 대한 저항력과 염증성 질환을 예방합니다. 그 밖에도 칼슘, 마그네슘, 인 등 뼈 밀도를 높이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뼈 건강 개선, 풍부한 리그난 성분으로 암세포 성장 억제와 암 발생 위험을 낮추는 항암 효과, 식이섬유가 많아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 변비를 예방하며 장내 유익균 증식을 촉진해 장 건강 개선, 앞선 여러 영양소로 생리통을 완화하고 빈혈을 예방하는 등 장수 음식답게 건강의 모든 면에서 좋은 효능을 보여줍니다. 이런 들깨는 쉽게 섭취할 수 있는데요. 매일 들기름 한 스푼을 먹으면 건강에 좋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분은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들기름 한 스푼을 매일 먹는다고도 하셨는데요. 이렇게 직접 섭취하셔도 되지만 백종원 씨가 한 들기름 계란 후라이처럼 들기름을 이용해 간접 섭취하셔도 좋습니다. 들기름이 아니라면 음식에 들깨가루를 뿌려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감자탕, 순댓국, 나물 무침 요리 등에 첨가해 드셔도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담양이나 곡성 같은 장수하는 마을에서는 들깻잎도 자주 즐겨 먹는다고 하는데요. 들깻잎을 쌈으로 싸서 먹어도 되지만 장아찌로 만들어서 밥에 싸서 먹으면 밥도둑이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은 들깨를 먹으면 안 되는 분들이 있는데요. 들깨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발진, 가려움증,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들깨에는 항응고작용을 하는 성분도 있는데요. 따로 항응고 약을 복용하거나 혈액응고 이상을 가진 환자들은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 음식은 김입니다. 제가 오늘 먹은 밥상에도 올라가 있었는데요. 김에 밥을 올려 간장을 찍어 먹거나 조미김에 밥을 싸 먹거나 주변에서 쉽게 살 수 있는 김밥이나 김가루를 올려 먹는 등 일상생활에서 매우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김이 외국에서는 몇 배나 가격이 비싸지고 선물을 받으면 좋아서 환장하는 식품이 되었는데요. 이런 김에는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마른 김 5매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달걀 1개에 맞먹는다고 하니 고단백 식품이며 김 한 장에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 A는 달걀 2개와도 같은데요. 나이가 들수록 절로 줄어드는 근육으로 인해 근감소증이 생길 수 있어 단백질 섭취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비타민 A는 시력을 보호하고 야맹증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어 시력 보호에도 좋습니다. 김은 혈관 건강에도 탁월한 효과를 자랑하는데요. 혈중 콜레스테롤을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며 혈관을 깨끗이 청소하여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예방에도 좋습니다. 김은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김이 들어있는 비타민 B, 비타민 E, 오메가3 등 뇌신경을 활발하게 만들어 뇌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뇌가 수축되는 속도를 줄여 치매 예방에도 효과를 줍니다. 그 밖에도 무기질과 다당 성분은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풍부한 칼슘은 골다공증을 예방하며 철분은 빈혈을 예방하는 데도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밥상에 빼놓지 않고 올라가는 김도 해조류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드시면 안 되며 갑상선이 좋지 않은 분은 김을 많이 섭취하게 될 경우 요오드 과다 섭취가 되니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음식은 발효식품입니다. 우리나라 한식은 발효 음식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요. 밥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있다면 그건 김치입니다. 그리고 국은 된장, 고추장, 간장과 같은 발효된 음식을 기본으로 만들어지는데요. 발효식품은 프로바이오틱스를 함유하고 있어 유익한 미생물은 증가시키며 좋지 않은 세포들의 번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유산균의 활성화를 통해 장내 세균의 균형을 유지하고 유익균은 소화기관에 도움을 주는데요.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유익한 미생물은 활발한 장운동을 활성화시켜 변비와 소화기 질환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청국장, 된장 같은 발효된 콩 음식에는 PGA라는 점액 성분의 물질도 있는데요. 이 성분은 암세포 성장 억제와 바이러스 증식을 감소시키는 NK세포의 활성도를 대폭 올려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NK세포의 활성도는 급격히 감소하는데요. 이런 발효된 식품을 먹으면 돌연변이 세포를 제거하는 NK세포의 활성도를 올려주어 암 예방은 물론 면역력 또한 증가시켜줍니다. 대부분의 식탁에 빼놓을 수 없는 김치, 된장국 등 발효된 음식만 잘 섭취하셔도 장수할 수 있는 건강 유지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음식은 나물입니다. 주변에서 나물은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제가 아침에 먹은 식탁에도 도라지볶음, 고사리볶음 반찬이 있었습니다. 나물은 다양한 종류의 식물 잎이나 줄기를 의미하는데요. 종류에 따라 영양소와 효능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나물은 풍부한 식이섬유를 함유하여 소화를 촉진하고 변비를 예방하는데요.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 항산화 물질도 함유하고 있어 면역력은 물론 눈 건강과 피부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잎 채소의 경우 칼슘, 철분, 비타민 K 등 영양소가 풍부하여 골다공증 등 뼈 건강에 좋은 효과와 노화를 방지하는데요. 특히 나물은 저칼로리이지만 포만감을 주어 다이어트나 체중 관리에도 제격입니다. 다만 종류에 따라 산성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나물이 있어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나물을 섭취할 때는 한 가지의 나물만 섭취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나물을 골고루 섭취하셔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축복받은 장수를 불러오는 4가지 음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정보가 필요한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엔 더 필요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